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을 열흘 앞두고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의 우세, 전남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후보들의 돌출 행보가 지역 민심이다, 무리수다라는 추측과 의혹을 낳고 있어 선거 막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LG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 두 게임만 보면 올 시즌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등 지역 연고 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텃밭을 다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한 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선거 막판 부동층 향배와 전략적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는 국민의당의 우세, 전남은 치열한 접전. 선거전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의 광주 전남 지역 판세입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후보가 나선 광산을 한 곳만 경합 우세, 나머지 7개 지역은 모두 자당 후보의 우세로 잘하면 싹쓸이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이용석 후보가 나선 광산을 선거구 한 곳만 우세 지역으로 꼽았고 송갑석, 이영석 후보의 서구갑과 북구을은 경합 우세 선거구로 분류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전남 10개 선거구는 양당이 대여섯 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는 등 혼전 양상으로 분류됩니다. 더민주는 순천과 나주 화순, 광양 곡성구례, 담양 한평 영광장성, 영암 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국민의당은 목포와 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 장흥 강진, 해남 안도 진도, 영암 무안신안 등 6곳을 우세로 꼽았습니다. 목표는 전체 석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석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17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은 이정현 후보의 순천과 주영순 후보의 영암 무안신안을 경합 열세로 분류하며 막판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선거 판세에 따라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합 지역에나 열세에 있는 후보들은 종종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깜짝 공천 다음은 돌발 행보였습니다. 신예 정준호 후보가 겨냥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 광주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유권자분들을 뵙고 나니까 분명히 바닥 민심이라는 게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면 돌파하고. 정치 신인의 패기 어린 도발은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 여부를 둘러싼 전 현직 대표의 신경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포스터 논란은 해명과 사과에도 끝없는 설전의 중심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발과 비판이 잇따랐고 동명이인인 대구의 권은희 후보가 광주 권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자 안철수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직접 사과해야 했습니다. 당 전체를 뒤흔든 두 후보의 행보는 지역 민심의 반영이라는 해석부터 무리수 아니냐, 나부터 살고 보자는 노림수 아니냐까지 다양한 추측과 의혹을 낳았습니다. 판세가 굳어지기 전에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 후보들의 돌출 행보가 선거 전 막판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7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7.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0도, 고흥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광주에서 홈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지난 주말 NC와의 경기 내용만을 보면 올 시즌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대 전적 5승 11패로 절대 약세를 보였던 NC와의 개막전.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홈런 2방을 맞아 4대1로 끌려갔지만 결국 동점을 만들어낸 끝에 5대4로 아깝게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발 헥터 노에시의 호투에 힘입어 NC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홀쭉해진 나지완이 호수비에 이어 팀의 시즌 첫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달라진 올 한 해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말대로 끈질긴 야구, 재미있는 경기를 펼친 겁니다. 쉽게 지지 않고 또 어떤 게임이든지 팬 여러분들과 하여튼 정말 박진감 넘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토요일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5년 만에 돌아온 곽정철이 감격의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곽정철 1792일 만에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LG를 홈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선발은 윤성민이 맡았고 구단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사인회와 그라운드 발레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광주 전남 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계열사 간 상호 출자가 제한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전국적으로 65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등 모두 4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부영의 자산 총액은 2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단계 오른 21위로 뛰어올랐고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25위에서 28위로 3단계 하락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린 뒤 1년 만에 자산 총액이 7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서 전체 52위로 9단계나 껑충 뛰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고 자산 총액 5조 1,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계열 회사 간 출자나 채무 보증이 금지되고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 의결 사항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의 올해 2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관내 13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3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그중 대기업의 BSI가 123으로 1분기보다 42포인트가 오르며 기대감이 높았고 수출 기업의 BSI는 12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업체의 BSI 전망치는 95로 여전히 100을 밑돌아 삼성 등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 여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3) 총선 격전지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경제통, 정치 신인 등이 맞붙은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현역의 재선이냐, 경제통 경쟁 야당 후보의 돌풍이냐,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의 관심입니다. 더민주 2개 후보는 전남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등 행정과 정치를 두루 거친 경험을 내세웁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 때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를 해왔다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어르신들,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분들과 함께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강영우 후보는
지난 30년간 재경부 등 정부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경제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생각으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30년 경제부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여 서북 전남 지역을 풍요롭고 역동적 지역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조성화 후보는 포스코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로서 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국민들과 새누리당의 하합된 모습과 집권 여당으로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광전남 최고령 후보인 무소속 김천식 후보는 위기에 놓인 남북관계를 복원해 통일의 주춧돌을 놓고 여야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정규직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직장 없는 노인들은 직장 월급제로 내가 해주고 또 농촌 살림 잘 되도록 맑은 정치 하겠습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4명이 각기 본거지가 달라서 소지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와 정당 지도에 따라서 당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13 총선에서 목포와 순천 지역 후보들이 의대 유치를 공약에 포함하면서 지역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에서는 8명 후보 가운데 3명이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순천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는 목포대가 지난 1990년 의대 정원을 신청한 이후 25년째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순천대가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옥중 출마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의 가족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전 시장의 부인 이덕희 씨와 아들 지환 씨는 선거 기간 구속을 정지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구속 집행 정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 4.13 총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광주에서는 115만 8천여 명, 전남에서는 156만 5,6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광주는 5만여 명, 전남은 4만여 명 정도 유권자 수가 늘었습니다. 투표는 유권자들의 권리이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지난 19대 총선 때 투표율을 보면 광주는 52.7%, 전남은 56.7%로 역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호남에서 야당이 경쟁하고 있는 데다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총선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13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해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푸른길의 조준혁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단법인 푸른길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푸른길은 공원 녹지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부터 남구까지 이어지는 푸른길 공원, 전국 최초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정원 문화를 나누고 그리고 시민운동을 그리고 공원운동을 진행하는 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푸른길 걷기 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날 시민들에게 퇴비를 나눠주고 또 같이 퇴비를 뿌리는 일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푸른길에서는 푸른길 공원에서 퇴비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나무 심는 시즌이 조금 더 빨라져서요. 지금 식목일 주간에서는 퇴비를 주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봄꽃 맞이를 하면서 그 시들시들한 나무들에게 좀 퇴비를 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나무를 심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꾸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시민분들이 나무는 잘 심는데
그 위에 관리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다녔을 때는 조금만 더 좀 잘 하더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좋은 나무들을 잘 만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주변 분들과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가드너 아카데미도 열고 계시고 또 게릴라 텃밭 가꾸기도 몇 차례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시민 가드너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드닝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 생명을 가꾸는 그리고 좋은 여가 문화를 조금 나누자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충장로나 아니면 문화의 전당 주변에서 이런 그 게릴라 가드닝 그리고 잠깐 만났다 잠깐 사라지는 그런 가드닝을 통해서 실습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정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릴라 가드닝은 어떤 건가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하네요. 게릴라 가드닝은 계속적으로 계속 있는 정원이 아니라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신기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원들을 잠깐 만들었다가 또 철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금 최근 유행하는 좀 정원 문화의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도 곳곳에서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정원을 보면 게릴라 가드닝이 진행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푸른길 운동을 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라든가 또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주변의 공원 녹지나 그리고 정원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저희 시민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삶의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탕으로 저희는 조금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막상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푸른길이라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변 전문가 여러 교육을 찾아가셔서요. 조금만 배우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삶을 조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체가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 전남의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있는 저상버스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4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모 씨. 버스 승강장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좁은 인도와 승강장 기둥 사이를 넘어지지 않고 지나려면 늘 긴장합니다. 도로 쪽 시야는 가려져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도,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다는 걸 기사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뒤편에서 버스가 오는지 살피다 다급해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왔지만 이번엔 리프트가 승강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기사가 미리 보지 못하면 늘 생기는 일. 후진했다 다시 리프트를 내려주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짝 돼야 되는데 바짝 돼도 이게 차 길이가 있으니까 안 맞아요. 사실 이 씨는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출근 2시간 전에 집을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도 더 바쁘겠죠. 그러면 다음 차 타고 가시라고 그러고 쟤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남은 오는 2018년까지 저상버스를 2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장애인 이용자들은 버스 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그제 목포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 등 올 들어 총 7건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은 폭력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42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전북 남고창 요금소에서 자신의 일통 화물차로 하이패스 차로를 20여 분간 가로막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진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불법 낙태 수술을 해온 혐의로 모 산부인과 원장 A씨와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 중인 산부인과와 다른 종합병원에서 약 7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B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사용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차세대 전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제주 4.3 사건을 그린 만화 지슬의 김금숙 작가를 초대해 만남 행사를 갖고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의 민간인 학살 실화를 그린 지슬은 미국의 소개령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한 주민들과 토벌군의 혹독한 겨울을 담고 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수안지구 풍영전천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관로에 들어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성군 주암호에서 열린 주암호 사랑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곡성군은 군수와 군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벚꽃대회를 맞아 꿈이 적힌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